을지문덕 천년의 지혜를 말하다. 천년을 넘어 그대들에게 그대들이여 천년의 시간을 건너 이 늙은 장수가 그대들 앞에 섰도다. 나는 을지문덕 고구려의 신하이자 백성을 지킨 한 사람의 군인이로다. 세월은 흘러 산천은 변하고 나라의 이름조차 바뀌었으되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치만은 변함이 없는 법.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노라. 그대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칼과 창으로 싸우지는 않을지라도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있지 않은가? 직장이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속에서 때로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은가? 나 또한 그러하였도다. 옛적 고구려 땅에서 나는 한 명의 장수로서 백만 대군 앞에 섰었노라. 뒤에는 우리의 백성들이, 앞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군대가. 그 순간 내 어깨 위에는 한 나라의 운명이 실려 있었도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알라. 승리는 단지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것이며, 리더십이란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걷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이로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단순히 옛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로다. 나의 삶을, 나의 고민을, 그리고 천번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하노라. 그것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대들에게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로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꾸나. 고구려의 하늘 아래로 살수의 물결이 흐르던 그 시절로. 제한장 고구려, 그리고 나의 시대, 고구려라는 나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구려는 강한 나라였도다. 그러나 그 강함이란 단지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노라. 우리는 산과 들을 터전 삼아 추운 겨울과 척박한 땅에서 대대로 살아남았도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단해졌노라. 고구려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였도다. 스스로를 천손이라 여겼고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지. 하나 그것이 때로는 교만으로 흐를 위험도 있었노라. 내가 젊은 시절 선배 장수들에게서 들은 말이 있도다. 을지문덕, 강함이란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때는 그 말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도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무예를 갈고 닦고 병법을 익히고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 세월이 흘러 내가 직접 군을 이끌게 되고 수많은 목숨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도다. 전쟁은 단지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고 흐름을 읽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이로다. 나의 역할, 나의 고미. 나는 조정의 높은 권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노라. 화려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란 것도 아니로다. 다만 나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람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무엇보다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었도다. 왜 이 전략이 효과적인가? 왜 저 장수는 병사들의 신뢰를 얻는가? 왜 백성들은 때로 나라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단순한 무인이 아닌 전략가로 만들었노라. 내가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 때문이로다. 하나 그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노라.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관찰과 학습, 그리고 무수한 시행착오의 결과였도다. 젊은 시절 나는 변방의 작은 진지를 지키는 말단 장교였도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노라. 병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어떤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고 어떤 명령이 무시되는지를 말이로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병사가 내게 다가와 물었도다. 장군님, 우리는 왜 이 춥고 외진 곳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노라. 그때까지 나는 단지 명령이니까, 의무니까라고만 생각했었도다. 하나 그 병사의 눈빛을 보며 나는 깨달았노라. 사람은 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로다. 여기가 무너지면
적은 더 깊숙이 우리 땅으로 들어올 것이오. 그곳에는 그대의 가족이, 그대의 마을이 있어. 우리는 지금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오. 그 병사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노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고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보초를 섰도다. 그때 나는 배웠노라. 리더십이란 명령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이며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 말이로다. 제2장 수나라의 그림자. 거대한 이협의 출현. 서기 598년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침공하였도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노라. 진정한 위기는 그로부터 10여 년 후 수양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찾아왔도다. 수양제는 야망이 컸도다. 천하를 통일한 대제국의 황제로서 동방의 고구려가 자신의 명에 따르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로다. 그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거대한 군사력을 키웠으며 마침내 612년 100만이 넘는 대군으로 고구려를 향해 진격해왔도다. 100만 대군. 그대들이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현대의 기업으로 치면 전 세계 1위 기업이 온 힘을 다해 작은 회사 하나를 짓밟으려 오는 것과 같노라. 물량으로, 자본으로, 인력으로 압도하려는 것이로다. 조정은 술렁였도다. 어떤 이는 항복을 주장하였고 어떤 이는 끝까지 싸우자 하였도다. 영양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신하들은 밤낮으로 대책을 논의하였노라. 나는 그때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도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 하나 마음만은 여전히 불타올랐노라. 이것이 내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로다. 정보의 중요성.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나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노라. 그것은 바로 정보 수집이었도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로 적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병력 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로다. 나는 수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노라. 그들의 군대 편제는 어떠한가? 보급로는 어디인가? 장수들의 성격은 어떠하며 황제와 장수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상인으로 변장한 정찰병들을 보냈고 수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들었노라. 작은 정보 하나하나를 퍼즐처럼 맞추어 갔도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노라. 수나라 군대는 강하나 그 강함은 곧 약점이기도 하도다. 무슨 말인고 하니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실로 막강한 전력이로되 동시에 엄청난 보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로다. 그 많은 병사들이 매일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무기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수나라 군대는 여러 지역에서 강제로 징집된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더라.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도다. 나는 생각하였노라. 이들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도다. 그들의 약점을 공략해야 하노라. 이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로다. 그대들이여,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거대 기업, 막강한 경쟁자를 상대할 때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을지 모르노라. 하나 그들의 약점을 찾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싸울 곳을 신중히 선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이로다. 내부의 단합. 하나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조직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이로다. 당시 고구려 조정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더라. 어떤 대신들은 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였고 어떤 장수들은 자신이 대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도다. 귀족들 중에는 자기 가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 나는 알았노라. 이런 분열이야말로 진정한 적이라는 것을 말이로다. 하연하는 영양왕을 찾아가 간언하였노라. 폐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이옵니다. 누가 대장이 되든 모든 이가 그 명에 따라야 하옵니다. 만약 전장에서 서로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패할 것이옵니다. 영양왕은 고개를 끄덕이셨도다. 그분 역시 현명한 군주였기에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던 것이로다. 경의 말이 옳도다. 경에게 전군을 맡기겠노라. 하나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았노라. 나는 모든 장수들을 한자리에 모았도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하였노라. 장군들이여, 나는 그대들보다 뛰어나지 않소. 다만 이번 전쟁을 오래 준비해 왔을 따름이오. 나는 그대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이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것이오. 나는 각 장수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왜 그 역할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였노라.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고 누구의 의견도 경청하였도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로다. 리더란 혼자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로다. 리더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왜를 설명하고 함께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사람인 것이로다. 제3장 살수로 가는 길. 적의 진격. 수양제의 대군이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도다. 하늘을 뒤덮을 듯한 군기, 땅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 끝없이 이어지는 병사들의 행렬. 그것은 가히 지옥의 광경이었노라. 우리 병사들 중 일부는 두려움에 떨었도다. 당연한 일이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주눅이 들기 마련이지 않겠는가. 하나 나는 이 두려움을 그대로 둘 수 없었노라. 나는 군영을 돌며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도다. 고위 장수가 직접 말단 병사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 하나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노라. 그대는 어디 출신인가? 가족은 잘 있는가? 겁이 나는가? 마지막 질문에 한 젊은 병사가 솔직히 대답하였도다. 예, 장군님, 두렵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노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로다. 오히려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더 위험하지.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로다. 그것이 바로 용기이니라. 나는 이어서 말하였노라.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적은 너의 마을로 갈 것이오. 너의 어머니가, 너의 아우가 그들을 마주할 것이오. 우리는 지금 그들의 방패가 되어 있는 것이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니라. 그 병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노라.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으되 그 안에 결연함이 함께 자리 잡았도다. 후퇴의 전략. 수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진격을 시작하였을 때 나는 명령을 내렸노라. 후퇴하라. 많은 장수들이 당혹해하였도다. 후퇴.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 이것이 내 계획의 첫 단추였노라. 나는 설명하였도다. 우리가 압록강에서 그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면 그들의 물량에 압도당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을 우리 땅 깊숙이 끌어들여야 하오. 그들의 보급로가 길어지고 병사들이 지치며 무엇보다 이 땅의 지형에 익숙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노라. 후퇴한다는 것은 우리 땅을 적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로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위험도 있었지. 하나, 나는 확신하였노라.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로다. 현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대들이여.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노라. 지장을 일시적으로 양보하더라도 내실을 다지고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단기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 생존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로다. 심리전의 시작. 후퇴하면서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노라. 나는 수나라 군대에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였도다. 우리가 두려워 도망치고 있다는 소문을, 조정 내부에 분란이 있다는 소문을 말이로다. 동시에 나는 수나라 장수들을 면밀히 관찰하였노라. 총대장은 우중문이라는 자였도다. 능력 있는 장수였으나 교만한 면이 있었지. 그는 자신의 100만 대군을 믿었고 고구려를 이미 패배한 나라로 여겼노라. 나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였도다. 나는 사신을 보내 수나라 진영에 이런 시를 전하였노라.
신책묘 산지 천문 센서 미아오수안 시티엠은 충신 양장정 흥군종 전량장정 싱준 진묘한 계책과 천문을 아시니 충신과 양장이 군사를 일으켰구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수나라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조롱이었노라. 나는 우중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산하였도다. 과연 그는 우쭐해하였노라. 자신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로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로다.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이는 유효하노라.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되 실제로는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 협상 테이블에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경쟁에서 이러한 심리전은 여전히 중요한 기술이로다. 정보전의 실제. 나는 정보의 힘을 믿었노라. 전쟁 내내 나는 수나라 진영 곳곳에 첩자들을 배치하였도다. 그들은 때로는 상인으로, 때로는 투항병으로 위장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지. 나는 매일 밤 이들이 가져온 정보를 분석하였노라. 오늘 수나라 병사들이 불평을 하더라. 보급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우중문과 다른 장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작은 정보들이 모여 큰 그림을 그려주었노라. 나는 깨달았도다. 수나라 군대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내부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로다. 현대 조직에서도 정보는 힘이로다. 그대들이여. 시장 정보, 경쟁사 동향, 내부 직원들의 사기, 고객의 진짜 니즈.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리더와 그저 보고서만 받아보는 리더의 차이는 결국 성패를 가르노라.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보고만 받지 않았노라.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고 말단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때로는 적진 가까이까지 가서 직접 관찰하였도다.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노라.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킨 원칙이로다. 제내장 살수대첩, 그 치밀한 준비, 장소의 선택.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도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노라. 바로 살수로다. 살수는 평양성 인근을 흐르는 강이로되 단순한 강이 아니었노라. 이곳은 지형이 복잡하였고 강폭이 좁았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이 많았도다. 나는 이곳을 여러 차례 직접 답사하였노라. 이 지점에서 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걸릴까? 물의 흐름은 어떠한가? 양쪽 강변의 지형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노라. 전쟁은 디테일에서 승패가 갈리는 법이기 때문이로다. 나는 또한 백성들을 대피시켰노라.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었도다. 전쟁터가 될 지역의 백성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김으로써 우리는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백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도다. 그대들이여,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이겠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먼저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로다. 조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리더인 것이로다. 우중문과의 밀고 당기기.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 근처까지 왔을 때 나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노라. 나는 우중문에게 사신을 보내 회담을 제안하였도다. 이것은 외교적 제스처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노라. 또한 나는 직접 우중문을 만나 그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이로다. 우중문은 나를 만났도다. 그는 자신만만하였노라.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행동하였지. 나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굴었노라. 표면적으로는 화친을 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심리를 읽고 있었도다. 장군의 용맹은 천하에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나는 그를 추켜 세웠노라. 우리 고구려는 작은 나라이옵니다. 어찌 대국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중문은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었도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었지. 그러나 내 눈은 그의 뒤에 있는 수나라 진영을 관찰하고 있었더라. 병사들의 표정은 어떠한가? 진영의 배치는, 보급 상황은, 모든 것이 내 눈에 들어왔도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에 전의가 보이지 않았노라. 때가 무르익었도다. 나는 속으로 확신하였노라. 조직 관리의 극치. 전투를 앞두고 나는 우리 군대를 철저히 재정비하였노라. 나는 각 부대의 장수들을 불러 세밀한 작전을 설명하였도다. 일지는 적을 살 수까지 유인한다. 이지는 강둑 양편에 매복한다. 삼지는 상류에서 대기하며 신호를 기다린다. 모든 부대가 정확히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했노라. 한 부대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로다. 하나 나는 단지 명령만 내리지 않았노라. 나는 각 장수에게 물었도다. 그대가 보기에 이 계획에 문제는 없는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로다. 그대들이여.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하노라. 나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으며 그들이 계획의 일부라고 느끼게 만들었도다. 또한 나는 병사들에게도 직접 말하였노라. 이번 전투는 쉽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자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기둥이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노라.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병사가 아니었도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진 전사가 되었노라. 마지막 밤의 고독. 전투 전날 밤 나는 혼자 진영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노라. 별들이 빛나고 있었도다. 고요한 밤이었지. 나는 생각하였노라. 내일이면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로다. 적군도 아군도. 전쟁이란 것은 그런 것이로다. 승리의 영광 뒤에는 항상 희생이 있고 개선의 환호 뒤에는 죽은 이들의 고요한 무덤이 있느니라. 나는 무거운 마음을 느꼈도다. 리더의 결정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 그 무게를 나는 결코 잊지 않았노라. 제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게 하소서. 나는 하늘에 기원하였도다. 그대들이여. 리더란 화려한 자리가 아니로다. 리더란 가장 큰 고독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로다. 결정의 순간 그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하는 자리인 것이로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의 운명이 달려 있을 때 그 무게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로다. 제5장 살수대처. 마지막 유인. 드디어 그날이 왔노라. 나는 수나라 진영에 사신을 보내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도다. 우중무는 기뻐하였노라.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였도다. 하나 그것은 함정이었노라. 우리 일진 부대는 계획대로 후퇴하며 수나라 군대를 살수 쪽으로 유도하였도다. 수나라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기세 좋게 따라왔지. 나는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노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기 시작하였도다. 강은 좁았고 수십만 대군이 한꺼번에 건널 수는 없어서라. 그들은 차례차례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도다. 나는 기다렸노라. 정확히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넜을 때 나는 신호를 보냈노라. 결전의 순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노라. 상류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병사들이 물을 막고 있던 둑을 터뜨렸도다.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왔노라. 강을 건너던 수나라 병사들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도다. 아비규환이 일어났지. 강 양쪽에 나누어져 있던 수나라 군대는 분리되었고 혼란에 빠졌노라. 바로 그때 양 강변에 매복해 있던 우리 군대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도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우리 기병대가 혼란에 빠진 적군을 향해 돌격하였도다. 우중무는 당황하였노라. 그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로다. 나는 명령을 내렸노라. 적장을 노려라.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로다. 머리를 잃은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혼란에 빠지는 법이기 때문이로다.
심리전의 절정. 하나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노라. 나는 수나라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도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리라. 무기를 버려라. 이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노라. 전략적 판단이었지. 수나라 병사들 중 상당수는 강제로 징집된 이들이었노라. 그들은 이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도다. 내 외침을 듣고 많은 수나라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기 시작하였노라.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도다. 한 사람이 항복하니 다른 사람도 따라 항복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로다. 우중무는 군대를 재정비하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노라.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지휘 체계는 붕괴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이미 패배를 확신하고 있었도다. 결국 우중무는 도망쳤노라. 100만 대군은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는 몇만에 불과하였도다. 승리 후의 자세. 전투가 끝났을 때 나는 환호하지 않았노라. 나는 전장을 둘러보았도다. 시체가 쌓여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 고구려 병사들도 수나라 병사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노라. 나는 명령을 내렸노라. 전사자들을 정중히 수습하라. 적군이라도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내라. 많은 이들이 이상하게 여겼도다. 적군에게 왜 그런 대우를 하느냐고 말이로다. 나는 답하였노라. 그들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운 병사들이로다. 비록 우리의 적이었으나 그 용맹은 인정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승자로서 보여야 할 것은 관대함이로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였노라. 우리가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인임을, 우리가 단지 힘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로다. 그대들이여, 승리의 순간에 보이는 자세가 진정한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노라.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 상대를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관대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로다. 제6장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리더십의 본질. 자, 그대들이여.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하노라. 나는 1000년 전 사람이로되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노라. 그러기에 내가 배운 교훈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이로다. 먼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겠노라.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로다. 직책이 높다고, 권한이 많다고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진정한 리더십은 신뢰에서 나오노라. 나는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결코 병사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노라. 나는 그들과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도다. 현대 조직의 리더들이여, 그대들은 어떠한가?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는가? 그들이 회사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아는가? 그들의 가정 사정은, 그들의 꿈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그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로다. 경청하라. 명령만 내리지 말고 먼저 듣는 것이로다. 말단 직원의 의견도, 젊은 사원의 아이디어도 경청하라. 그 안에 때로는 가장 귀한 지혜가 숨어 있느니라. 리더십의 두 번째 원칙은 솔선수범하라. 내가 병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였노라. 내가 편안한 곳에 앉아 명령만 하였다면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다. 직원들에게 야근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정시에 퇴근하는 리더,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신은 고액 연봉을 받는 경영자, 이런 이들이 어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리더십의 세 번째 원칙은 책임을 지라. 성공하면 공은 조직원들에게 돌리고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로다. 나는 살수대첩의 승리를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로다. 그것은 모든 병사들, 모든 장수들,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이 만든 결과로다. 나는 단지 그것을 조율했을 뿐이지. 반대로 만약 우리가 패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 것이었을 것이로다. 조직, 관리의 지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로다. 사람은 제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의 핵심이로다. 나는 병사들을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았노라. 어떤 이는 용맹하나 다혈질이었고 어떤 이는 신중하나 소극적이었도다. 어떤 이는 전략에 뛰어났고 어떤 이는 실행에 강했지. 나는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였노라. 용맹한 자는 돌격대에, 신중한 자는 정찰대에, 전략가는 참모로, 실행가는 현장 지휘관으로 말이로다. 이것이 바로 적재적소로다. 현대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모든 직원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영업에 강한 사람이 있고 분석에 강한 사람이 있고 사람 관리에 강한 사람이 있노라.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관리로다. 또한 나는 내부 갈등을 방치하지 않았노라. 장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즉시 개입하여 조정하였도다.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의 말을 모두 듣고 무엇이 조직 전체의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지. 조직 내부의 갈등을 방치하면 그것은 골마 터지게 되어 있노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리더는 민감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느니라. 위기 관리의 기술. 살수대첩은 사실 거대한 위기 상황이었노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 그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지. 잘못 대응하면 고구려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더라. 위기에 대응하는 나의 원칙은 이러하였도다. 첫째, 냉정함을 유지하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로다.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법이지. 나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노라. 물론 내면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도다. 하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 리더는 조직의 닻이로다. 풍랑이 칠 때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단말이로다. 둘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라. 위기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노라. 추측이나 소문에 의존해서는 안 되느니라. 나는 끊임없이 정찰대를 보냈고 첩자들을 운용하였으며 포로들을 신문하였도다.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 큰 그림을 만들었지. 셋째,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라. 나는 단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않았노라. A안이 실패하면 B안, B안이 실패하면 C안. 항상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도다. 현대 경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다. 위기 상황에서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 믿고 가다가 그것이 막히면 패닉에 빠지는 조직들을 보게 되노라. 항상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위기 관리의 핵심이로다. 넷째, 소통하라. 위기 상황일수록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노라. 나는 장수들에게 상황을 숨기지 않았도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를 솔직히 말하였지. 동시에 우리의 계획과 승산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였노라.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노라. 리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최악을 상상하게 되느니라. 차라리 어려운 진실이라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도다.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그대들이여, 나는 평생 전략적 사고를 중시하였노라.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로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나는 수나라와 정면 승부를 벌이지 않았노라. 그랬다면 우리는 분명 졌을 것이로다. 대신 나는 우리의 강점지형 지식, 기동력, 사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의 약점긴 보급로, 낮은 사기, 복잡한 지휘 체계를 공략하였도다.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작은 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 하면 질 수밖에 없노라. 대신 틈새 시장을 찾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강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로다. 전략적 사고의 핵심은 이것이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을 만들어라.
나는 수나라가 선택한 전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전장에서 싸웠노라. 그것이 살수였고 그 선택이 승리를 가져왔도다. 인재, 관리의 철학, 조직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노라.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겠는가. 나는 인재를 보는 눈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노라. 어떤 이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업적만 보지 않았노라. 그 사람의 평소 태도를,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관찰하였도다. 또한 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중시하였노라. 젊은 장교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실수할 기회도 주었지. 물론 중대한 실수는 막았으나 작은 실수는 학습의 기회로 삼게 하였노라. 실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이것이 내가 젊은이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로다. 현대 조직에서도 인재 육성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겠는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여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조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노라.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투자로다. 제7장 인생의 지혜를 말하다. 겸손함의 가치. 그대들이여, 내가 평생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이로다. 나는 큰 승리를 거두었도다.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고구려를 지켰으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지. 그러나 나는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노라.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로다. 그 승리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며 운도 따랐고 무엇보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로다. 교만은 사람을 눈멀게 하노라. 교만한 자는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주변을 살피지 않으며 결국 넘어지게 되느니라. 나는 승리 후에도 끊임없이 배웠노라.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하였지.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도다. 현대를 사는 그대들도 마찬가지로다.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로다. 그때야말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때이니라. 인내의 힘, 살수대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로다. 나는 수십 년간 준비했노라.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언젠가 올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로다. 젊은이들이여, 이것을 명심하라. 진정한 성공은 서두르지 않노라.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법이지 않은가.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다고 들었노라. 즉각적인 결과를, 빠른 성공을 원한다고 하더라. 하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노라. 깊은 지혜를 얻으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진정한 실력을 갖추려면 오랜 수련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로다. 나는 젊었을 때 조급했도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지. 하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노라.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로다. 균형의 중요성. 그대들이여, 삶에는 균형이 필요하노라. 나는 무인이었으나 단지 무에만 익히지 않았도다. 책을 읽었고 역사를 공부하였으며 철학을 사유하였지. 나는 강했으나 동시에 부드러움을 알았노라. 적에게는 단호했으나 아군에게는 따뜻했도다. 나는 리더였으나 때로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졌노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였지. 이러한 균형이 나를 더 나은 장수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노라.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의 삶은 어떠한가? 일에만 매달리다 가족을 잃지는 않았는가? 성공에만 집착하다 건강을 해치지는 않았는가? 경쟁에만 몰두하다 인간다움을 잃지는 않았는가? 삶은 마라톤이로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지. 오래 달리려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며 균형이 필요한 것이로다. 의미 있는 삶.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노라.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노라. 나는 내 백성을 지켰도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노라. 나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 노력하였지.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인가? 그것들도 중요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로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이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로다. 그대가 리더라면 그대의 팀원들이 그대와 함께 일하며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그대가 부모라면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에게서 좋은 가치관을 배웠는가? 그대가 동료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대와 함께 있어 즐거운가?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로다. 죽음을 앞두고 나도 이제 늙었노라. 나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도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로다. 하나 나는 두렵지 않노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으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로다. 죽음은 끝이 아니로다. 우리가 남긴 것들, 우리가 영향을 준 사람들, 우리가 전한 지혜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대들이여, 오늘 내가 이렇게 1000년을 넘어 그대들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증거로다. 의미 있는 삶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되는 것이니라. 제8장 마지막 당부. 그대들에게 남기는 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노라.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조직은 신뢰로 움직이며 리더는 겸손으로 완성되느니라. 나는 그대들에게 이것을 당부하노라. 첫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조직의 목표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로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좋은 성과도 나오는 법이지 않은가? 그대가 부하를 대하듯 그대의 부하도 고객을 대할 것이로다. 그대가 직원을 존중하듯 그 직원도 회사를 존중할 것이니라. 둘째, 끊임없이 배우라. 세상은 계속 변하노라.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는 멈추지 않느니라.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도 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라. 나는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노라. 젊은 장교들에게서도 배웠고 적에게서도 배웠으며 실패에서도 배웠지. 셋째, 원칙을 지키라.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의 원칙을 굽히지 말라. 나는 전쟁 중에도 비겁한 방법은 쓰지 않았노라. 백성을 방패로 삼지 않았고 항복한 적을 학대하지 않았으며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지는 않았도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그 원칙이 나를 지켜주었노라. 넷째, 함께 가라.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노라.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 않은가. 좋은 동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큰일을 이룰 수 있노라.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보라. 그대의 성공이 다른 이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로다. 다섯째, 의미를 찾으라. 그대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단지 승진하기 위해 일한다면 그대는 지칠 것이로다. 하나 그대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믿는다면 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다. 진정한 승리란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를 말하겠노라.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로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로다. 나의 두려움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교만을 이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싸움이로다. 나는 수나라와 싸울 때보다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울 때가 더 힘들었노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 때보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더 고통스러웠지. 하나 그 싸움에서 이겼기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라.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매일 자신과 싸우고 있노라. 게으름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좌절과 싸우고 있지. 이것이 진정한 전쟁이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날 그대는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로다. 나의 소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노라. 나는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성공하는 것도 좋고 인정받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로다. 그것은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았다고 느끼는 것이지. 행복은 큰 성취에만 있지 않노라. 작은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보람에서 행복은 찾아오느니라.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투에서 이겼을 때가 아니로다. 병사들과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젊은 장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노라. 천년의 작별 인사, 그대들이여, 이제 나는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노라. 천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이렇게 그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뻤노라. 나는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나 본질적으로는 그대들과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노라. 나도 두려움을 느꼈고 나도 실수를 했으며 나도 고민하고 방황했도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을 뿐이로다. 그대들 역시 그러하리라 믿노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 그것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로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그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로다. 나는 그대들에게 쉬운 길을 약속할 수 없노라. 삶은 원래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나 나는 그대들에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노라. 그대가 정직하게 살고 끊임없이 배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추구한다면 그대의 삶은 분명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로다. 세월이 흘러 그대가 나이 들었을 때 뒤를 돌아보며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로다. 나는 이제 물러가려 하노라. 하나 그대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지혜라도 얻었다면 그것을 그대의 삶에 적용해 보길 바라노라. 그대들 각자가 자신만의 살수대 첩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노라. 그대들의 전쟁터가 어디든 그대들의 적이 무엇이든 그대들이 지혜와 용기와 인내로 승리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하고 패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노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그대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도 그대들을 도울 것이로다. 아니, 어쩌면 하늘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노력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로다. 그대들이여,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부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를. 이것이 천년을 살아온 이 늙은 장수의 마지막 당부이자 축복이로다. 이제 나는 고구려의 하늘 아래로 돌아가노라. 그곳에서 나는 내 동료들과 재회할 것이고 우리가 지킨 백성들을 볼 것이며 평화로운 안식을 얻으리라. 그대들도 언젠가 그대들의 여정을 마치는 날 후회 없이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라노라.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깝도다. 그대들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나의 목소리를 들려준 유튜버 복주다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게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구나. 잘 있거라. 천년 후에 벗들여 그대들의 건투를 빈다.